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결정과 모두 빨간불이 될 때까지 함께하는 거의 해리입니다. 어린이날 자녀에게 추천 물려주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역시 삼성전자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가장 인정받는 기업 1위로 선정됐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역사적인 날이죠. 매매 이제 액면분할 이후에 재상장 첫날입니다. 이 밖에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 이 카카오와 네이버, 대림산업, KB금융, 현대건설, CJ ENM, 제넥신, LG전자, 이즈웰페어, 서울옥션 등도 추천 종목으로 한 표씩 받았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대형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월스트리트에서는 이 가상화폐 성격과 가치를 두고 논란의 불이 컸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처음으로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 파생상품 등의 거래를 하는 만큼 이제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의주시되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또 양시장 눌려가네요. 시장공감팀과 함께 오전 시장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여시구간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든 미 중간의 사이에서 끼인 상태에서 좀 타격을 안 받을 수 있을까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새우등의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양시장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죠. 미중 무역 갈등 우려로 인해서 지수는 좀 발목이 잡힌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2,480선 밑으로 오늘 내려온 모습이고요. 바이오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코스닥 시장도 연일 하락세입니다. 현재 구간 0.19% 추가로 밀리고 있는 모습. 이 가운데 웃고 우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핫5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연일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죠. 분식회계 논란에 오늘 나흘째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구간 좀 갭 하락으로 출발이 됐는데 그 부분 지속되고 있다는 점 우려가 되고요. 4%의 조정세 37만 3천 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분식회계 논란이 일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강력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증권가에서는 거래 정지, 심지어 최악의 경우 이 종목이 상장 폐지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10일에 장중 고점이 60만 원이었는데 어느덧 그보다 한 40%의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삼바 사태 언제쯤이면 진정이 될까요? 걱정스럽습니다. 분위기 전환해서 두 번째 종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핫2 종목은 바로 중국 소비주 그 가운데 화장품주입니다. 어제 중국의 우한시에서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이 같은 조치는 중국 최대 지역이죠. 충칭시에도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국 화장품 제조가 7%의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제닉, 그리고 한국 화장품까지 5에서 한 3% 이상의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중국 소비주, 다른 면세점, 카지노, 엔터 관련주들도 동반해서 플러스권을 유지되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포착됩니다. 다음 이어서 핫3도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효성 OMB입니다. 시장에서 많이 거론되던 종목은 아닌데요. 오늘은 크게 좀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UN 등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 사각지대인 산림 분야에 대해서 북한과 교류를 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14%가량의 플러스권 18,200원 수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체크를 해볼까요? 바로 아시아나항공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1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44% 급증을 했고요. 예상을 했던 것보다 한 30%가량이나 뛰어서 나왔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는 장중 2~3%대 플러스권을 유지하기도 했고요. 현재 구간은 1.33%의 강세 유지가 됩니다. 5,330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핫5 종목도 열어보겠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인데요. 추가적으로 선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증권가의 분석과 함께 수주가 앞으로 더 증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5% 이상의 급등 양상, 10만 원을 회복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주 중반만 하더라도 82,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핫5를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 들여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박민영의 올인 100만 원, 일단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이 시간에만 매매를 이뤄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점점 키워 나가는 게 바로 저희 프로그램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할 종목은요. 하이비전 시스템, 우리은행 코스맥스 체결이 됐습니다. 체결이 됐고요. 선택하겠습니다. 100만 원을 200으로, 또 200을 300으로 불려 나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여러분 머니투데이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서 살펴본 예고에서 지금 김건희 차장님이 이거 진짜 매매하는 거라고? 정말 누르는 거라고? 진짜 눌러요. 100만 원의 실전 자금을 두고 함께하는 12시에 함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는 오늘 기사를 잘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조간신문에서 살펴본 오늘의 신문 기사는 이제 황금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항은 벌써부터 붐빈다라고 하고요. 어린이날 황금 연휴를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에 출국장이 여객 계획으로 붐비고 있네요. 자, 이제 그 3만 불 시대잖아요. 우리가 소비 공식이 좀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네네.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작은 행복으로 욜로 이제 돈을 모으는 것보다 이제 그런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측면에서 국내의 홈퍼니싱 시장 규모가 매우 커지고 있어요. 1인 가구 시장이 유입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백화점의 매출이 4% 늘 때 홈퍼니싱 시장 규모는 20% 늘었다라고 합니다. 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홈퍼니싱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 바로 여러분들 생활하실 때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큰 집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작은 집 여러분들의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하나씩 시작을 만들어주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 거기 어떤 종목 바로 이 한샘이라는 이런 종목이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네. 다음으로 차선주로는 현대 리바트 같은 이런 종목들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네. 새롭게 재건축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면서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 여러분들 좀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런 관심에 비해서 사실 주가는 그렇게 힘을 크게는 못 내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한은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실제 실적은 뭐 그냥 소소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야 이거 엄청나게 늘어날 거야라고 하면서 고밸류를 줬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되겠다? 고밸류보다 이제 적정 펄을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이런 인식의 변화가 조금씩 되면서 시장은 조금 내려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우상향의 좋은 모습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좀 시장은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 오늘 20조 시장을 잡아야 된다. 리빙관을 크게 늘리는 백화점 연 매출 10에서 20% 귀한 신문 등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오늘 월가 시각에는 이제 실적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이제 뉴욕 증시가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잖아요. 네, 코스피도 그렇고. 촉매제가 필요한데 과연 이 촉매제가 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촉매제라 하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어떤 이슈가 났었었냐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뭔가 올려주려고 하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사용을 했었다.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잘 나왔습니다. 야, 법인세 깎아주는데 당연히 실적은 잘 나오게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잘 가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미국만 유일하게 잘 나갔었던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유로존이나 이런 신흥국들에서 실적이 많이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가 다 같이 움직여야지 실제적으로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통유바퀴가 굴러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앞으로의 성장성까지 그래야지만 미국도 더 상승이 될 수 있는 촉매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뉴욕 증시에도 실적이 줄줄이 잘 나오고 있는데 뉴욕 증시가 그렇게 큰 폭으로 뜀박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촉매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국내도 남북 정상회담을 그렇게 잘 끝내고 북미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큰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너무나 뜨뜻미지근한 모습입니다. 5위권 안에 오늘 종목 가운데
SK 하이닉스만 네, 상승을 그렇죠. 하고 네. 나타나고 있어요. 단독입니다. 머니투데이. 반도체 낙수 효과로 SK 하이닉스 협력사 이익률이 10%대로 껑충 뛰어오르고 있다. 경영 실적 매우 영업이익률 2자릿수로 평균 실적이 뜸박질 나타내고 있고요. 고용도 늘고 부품업체 메카로 이익률도 늘고 어떤 낙수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렇습니다. 이번 실적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올해도 IT구나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하이닉스가 여기 뭐 대표적인 주식에 어떻게 보면 선두에 서 있는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좀 매체간 좀 안 좋은 이슈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담납에 대한 이런 이슈도 나왔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왔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이슈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를 좀 더 단단히 위로 올릴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국내 제조업 평균 이익률의 2배가량 수준이라고 하고요. 역시 올해도 IT일까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IT가 계속되는 올해 하루 종일 아마도 거기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올해는 IT, 뭐 중국 소비재 그리고 경기 민감주 쪽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로 바로 이어갈까요? 네, 오늘 증시의 포인트는 삼성전자 5만 원대 국민주 대비 무대입니다.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이제 250만 원의 황제주였던 삼성전자가 5만 원대로 이제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배당받는 국민이 늘어난다라면 오늘 증시에 그 어느 때보다 관전 포인트가 삼성전자일 수밖에 없는데 액면 분할 기준가가 53,000원입니다. 표를 좀 더 볼게요. 자세하게. 분할 전에 액면가 5,000원이 이제 100원은 되는데요. 만원짜리 지폐를 1,000원짜리 10장으로 바꾼다고 해서 뭐 그렇죠.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삼성전자처럼 개인이 선뜻 매수하기 쉽지 않았던 고가주라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우에서는 73,000원, 이베스트 투자에서 7만 원. 네, 다음 표로 넘겨주실까요? 자, 유진투자증권에서 66,000원까지, 그러니까 5만 원 이상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가를 바라보고 있고요. 액면 분할로 개인 주주 진입이 용이해지고 외국인 비중이 낮아지면 지배구조에 대한 위험도 낮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이전에 100만 원 이상의 액면 분할 사례가 있잖아요. 네, 아모레퍼시픽이나 SK텔레콤이 액면 분할 이후에 한 달간 주가가 각각 25%, 한 10%가량 추가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향후 한 달간의 주가 흐름도 양호할까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어떻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기준 예상을 이런 이슈가 나오면 퍼 개념으로 해서 6배 좀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런 이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1위 업체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실제 휴대폰 그리고 반도체에서도 세계 1위 업체인데 오히려 실제로 이런 인텔이나 어떻게 보면 애플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현격하게 지금 현재 싸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조금 그런 분할 때문에 분할이 되면 많이 올라갈 거야라는 이런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놓은 것을 좀 차익 실현의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요. 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조금 여기 수급을 좀 확인해 보니까 금융투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증권사의 고유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친구들 쪽에서 계속해서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실제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그렇게 큰 매도가 없고 지금 매도만 살짝 좀 끼어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오늘의 매수는 대부분 개인인데 이런 모습이 아마 당분간 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여러분들 5만 원에 살 수 있는 이 기회 싸다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살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 밸류도 싸고요. 어떻게 보면 적정 주가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7만 원 가면 350만 원 가는 건데 실제로 350만 원 가면 못 갈 것 같은데 7만 원은 왠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찾아 나서야 되겠죠. 배당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은 대국민 수혜로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삼성전자의 배당은 크게 늘렸지만 그게 절반 이상은 외국인이 가져갔잖아요. 52%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액면 분할로 개인도 이제 비율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배당도 받고. 자, 오늘은 개인들이 대거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에는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하세요. 그동안 부진한 종목이 통신주입니다. 배당도 늘리고 5G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실적에 대한 부진 때문인데요. 주가의 흐름부터 자세히 보실까요? 올해 통신 3사의 주가 흐름은 지난달에 다 신저가를 나타냈습니다. 26만 원에서 23만 원, 3만 원에서 2만 원대 앞자리가 바뀌었고요. LG U+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도 있었고요. 4분기 어닝 쇼크 등으로 주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요금제 규제 이슈가 여전하고 1분기 실적도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불안하대요. 투자 심리의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까요? 자, 4월에 코스피 지수가 한 3%가량 올랐는데 통신업은 오히려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반면에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관심 아직도 좀 잃을까요? 우선은 언제까지는 좀 모아가는 시기에 돼야 되냐면 한 6.13 선거 전까지는 좀 모아가는 이런 선택이 더 많이 맞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우리가 선거가 나오기 전이나 어떤 선거철이 되면 항상 가장 먼저 여기에 쏟아지는 게 정책적으로 좀 악재가 나오는 게 바로 이 통신주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기승전 뭘로 가냐면 결국은 실적으로 간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실적이 거고요. 안 좋잖아요. 실질적으로 예. 이제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거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배당이 이슈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배당만 나와도 그거 이하로는 안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이 통신적으로는 대표적으로 이 배당주 성격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거. 그리고 야 그동안 그럼 뭘로 성장을 할 거냐라고 얘기한다면 결국은 5G입니다. 우리가 내년 3월에 상용화를 시킨다는 이 말은 결국은 여기에 수익을 좀 많이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이런 거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밸류에이션 매력과 앞으로의 성장성이 나오는 이런 통신주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모아가야 되는 이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튀어 오르기 어렵더라도 이제는 6월달 되고 7월달에 되면 아마도 반등의 이런 중심에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주가 하방을 받치고 있는 부분이 배당이고요. 그리고 5G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낮은 밸류에이션, 이 세 박자가 조금 더 주가 탄력 키울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 시즌도 이제 끝물입니다. 항공주 가운데 최근에 대한항공이 아주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 혹시 반대이익을 받을까? 일단 주가는 좋습니다. 실적도 잘 나왔어요. 실적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데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좀 더 자세히 보면 1분기 컨퍼런스를 통해 대폭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특히 이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올 1분기 실적 매출액 1조 5,900억 원, 영업이익 643억 원, 각각 9%, 영업이익은 144% 증가 수준인데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그렇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여러 가지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사효과 같은 경우 되어 있다는 건 지금 현재 대한항공에 대한 우리가 왠지 대한항공은 안 타고 싶고 그렇지만 아시아나항공 우리가 해외는 가야 되고 우리의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항공에 대한 이런 이슈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슈 때문에 실적은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중 간의 관계가 참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노선이 많은 아시아나항공이 여기에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득 3만 불 시대가 됐다라는 것은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은 우리가 비행기를 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항공이 더 위로 올라와 줄 수 있는 거리가 계속해서 마련이 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중국인들이 언제부터 많이 몰려들 것 같냐면 바로 이 3분기 때부터 몰려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3분기에서부터는 아마도 좀 큰 폭의 리레이팅이 한번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상장사들이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요. 앞서 월간 시각에서 봤듯이 한국 시장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실적 이상의 무언가의 촉매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부자들의 경제주문행진도 함께했습니다.